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벅스에서 멜론에서 데이브니어 검색해주세요. 그쵸, 뭐 음반이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음반 나왔어요. 많아요. 뜬 게 없어서 그렇지. 네네. 여러분이 많아요. 모르는 무수한 신곡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니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달라는 이상에게 내심 고마워했던 남자 김 선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뉴스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농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벨라스트 포인트 캘리포니아 엠버 소개해드렸는데 감질만 나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즌 1 때 소개를 해가지고 뭐 소개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이게 캔이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캔은. 네. 사무엘 아담스. 사무엘 아담스를 까서 마시면서. 멋진 맥주죠. 하나씩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완전 술판이야. 그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술자리에서 혼자 혹시 술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어폰에 꽂고, 우리 김 선생, 데이브니어, 김프로와 함께 이렇게 술자리에 같이 한다. 그치.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요번 시간엔 뉴스 농장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안철수 의원의 유치원 논란. 이거 까는 소리 안 나. 그렇죠. 일단 깎아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 까겠습니다. 까겠습니다. 네. 캔을 가져와가지고요. 네. 좋아. 자, 짠하겠습니다. 짠! 아이. 보스턴 라거. 이 보스턴의 맛. 사무엘 아담스. 가보진 않았지만. 보스턴 가봤어요, 저는. 한번. 보스턴. 하버드. 가봤다. 그렇게 하버드 따지면 유니버시티. 하버드랑 MIT 가봤다, 나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철수 의원의 유치원 관련해서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네. 이거는 꼭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생활 밀착형 관련해가지고 다른 후보들의 이 공약과 정책과 이런 걸 한번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난 정말 궁금해. 나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데이브니어도 이미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뭐 공감이 별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체감으로 와닿는 건 좀 덜한데 요 논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는 꼭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좋아. 일단 그 전에 댓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그러니까. 예, 너무 분들이 감사해요.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했었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하거든요. 뭐, 댓글을? 그렇죠. 댓글 소개 많이 안 했지.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이 댓글을 달면서 반응을 해주실 거냐.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반신반의했거든요, 솔직히. 믿음을 가져. 돌아오실 거라고 했잖아, 내가. 참 그리고 저희 코너명 응모를 이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달아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정리해서 한 2번 이제 올리기는 했는데, 야단법석, 나비효과, 침서봉대, 시시비비, 시시콜콜, 내 맛에 산다, 내 맛에 산다, 깨시민의 유토크, 한잔하자, 쉽지 않아, 구멍가게, 낄낄빠빠, 존존톡, 존존딥톡, 안물항공, 이만저만, 이심전심, 개취체크, 시사잡담, 양자택일, 흑과맥, 미미랜드, 어쩌라고, 정윤의 새친기, 대김김의 하하하, 크리미, 봄날톡, 대김김의 모두까기, 새친구의 모두까기, 일톡의 샷, 원톤 원샷, 새끈한 상담, 이슈 마사지, 노샷, 올킬, 노가리쇼, 주물럭쇼, 유한묵쇼, 중요한 톡.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달아주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잘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네. 자. 야.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데이브니어는 어떤 게 마음에 들었다고요? 쉽지 않아? 어쩌라고. 쉽지 않아가 좋다네. 쉽지 않아, 그게 저였어, 저. 그래? 네. 나 안 그래? 읽고. 나 데이브니어인 줄 알았어. 취했니? 쉽지 않아. 어쩌라고. 쉽지 않아. 요런 게 이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한번
공모를 더 하면 어떻겠느냐. 어.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 코너 컨셉에 좀 맞는 요런 걸로는 어쩌라고가 괜찮다. 그렇죠. 네.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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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코너명을 일단 잠정적으로는 어쩌라고로 정할 거고요. 이 어쩌라고는 4월 17일 날 16시 53분에 우리 청취인님께서 네.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네, 청취인님 축하드리고. 오. 근데 일주일간 일단 유예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들 갖고 놀아. 다른 분들의 참여가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어쩌라고를 뒤집을 만한 이런 코너명이 올라오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살펴보고 네네. 저기 바꾸거나 아니면 올라오는데도 그거를 뒤집을 만한 코너명이 없다 싶으면 우리 청취인님께 네. 우리 이 영광을. 네, 김 선생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렇죠. 거죠. 이야. 네. 제가 드립니다. 사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댓글에도 네. 그렇게 쓰신 분이 있던데 네. 우리가 김프로쇼 이름 정할 때만 해도 진짜 어려웠어요. 야, 어려웠어요? 김프로쇼. 왜냐면 어려웠지. 제가 김프로쇼를 원치 않았거든요. 김프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그때 뭐 각양각색의 뭐 진짜 쇼 이름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단톡에서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뭐 어떻게 엄청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구독자가 뭐 팟빵 기준으로 한 9,000명 정도 되니까 네. 아이튠즈까지 합치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맞아요. 15,000, 2만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사실 재즈쇼 아몰랑이라는 그건 알지. 네. 프로그램을 그게 김프로쇼로 시작했거든요. 된 거거든. 알죠. 근데 그래서 그 아이튠즈 애플 네. 거기 가서 리뷰 보기 들어가면 욕이 많아요. 여자들이 진행하는 여혐단 뭐 제목이 재즈쇼 아니. 아몰랑? 아몰랑 뜻은 알고 하는 거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몰랑이라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 뜻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재즈 연주하시는 우리 윤지희 씨하고 고아라 씨하고 두 분 모시고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약간 재즈의 뭐 버라이어티 같은 느낌으로 그거 시작했거든요. 다시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 들었어요. 못 들어주겠더라고. 그거 들으면은 지금 김프로에 대한 환상 가지고 계신 분들 옛날 거 근데 들으시면 그때 옛날 못 거 들어주겠더라고요, 듣잖아. 정말. 김프로가 말도 되게 느리게 해. 진짜 느려요. 말이. 진짜 느려. 진짜 느려요. 못 들어주겠어요. 안녕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런 추로 말해 진짜로. 그래요? 그때 나름대로 이제 긴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라디오를 사실 뭐 진행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굉장히 좀 그때는 뭐 긴장해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못 들어주겠어요. 그거 어디 파일 찾아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김프로가 사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맞아. 재즈쇼 아몰랑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재즈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안 듣는 것 같다. 한정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뮤직쇼 아몰랑으로 해보자. 그래서 뮤직쇼 아몰랑을 한참 하다가 별로 신통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분이 하차하셨어요. 그래서 멤버가 하차하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일별로 그러면 컨셉을 정해서 한번 다양하게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김프로쇼. 월요일 날은 뭐 상담을 하고 화요일 날은 이제 뭐 공감 가는 노래를 그거. 만들고 뭐 영화도 시네마스타. 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주주총회도 네. 만들고 원래는 주주총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야, 그때 있을 수가 없지. 나오기 왜냐면- 전에 소주 당신들 이렇게 막 했잖아. 그렇지. 그때 구독자가 한 300명 됐던 것 같아요. 300명. 300명 하루 다운로드 50회. 뭐 이런. 그 첫 방송하고 약간 그 분열이 생겨가지고 싸울 뻔하다가. 그래서 그때 김 선생하고 이제 다른 이제 멤버분하고 해가지고 셋이 이게 술을 소개하는 코너를 하자. 그래서 주주총회로 했는데 하다가 이제 별론 거예요. 폭망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지. 두 번 했나? 뭐 두 번인가 세 번? 아니야, 두세 번 했어요. 세번 했어요, 세 번. 뭐 청취자도 안 늘고, 뭐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때 소개했던 비운의 술이 중력고라고. 그러네. 중력고가 있었어요. 네. 야. 그렇죠. 컨텐츠 좋았는데, 그거. 그런 걸 소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데이브니어가 그 전에 무슨 푸푸그를 녹음했나요? 맞아요. 뭐 이렇게 순서가 붙어 있었어. 뭐 다른 걸 녹음 순서가. 녹음해가지고 야 그냥 앉아. 약간 게스트 앉아서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뭐 박현정 씨하고 뮤지컬 뭐 뮤지컬 소개하는 타임즈 있었죠. 그래서 뮤지컬 소개하는 시간에 우리 배우 박현정 씨하고 윤지 씨하고 데이브니어도 뭐 지나가다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5명이서 했는데 요게 의외로 케미가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술 먹는다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말만 했지 사실 같이 술 먹는 일도 별로 뭘 술 없고. 먹는지는 몰라. 존재 자체를 몰랐지.
나의 존재를.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케미가 괜찮아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상담도 하지, 영화도 하지, 무슨 노래도 하다가 맥주도 하다가 뮤지컬도 하고 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다 팔목 나가고 막. 그래서 이제 뭐냐를 고민하다가 공통으로 나오는 사람이 김프로밖에 없으니까. 아니, 내가 무조건 김프로의 미래를 보면서 이름을 김프로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한 거잖아. 김프로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관종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나는 싫다. 아니야. 나는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 새 시대 캐릭터 김프로.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처럼 딸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마치 원치 않았지만 시대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 나온 그런. 예. 시대가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세우느냐. 바로 데이븐이어가 와서. 그럼 당신 김어준이야?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문재인은 사실 김어준이 굉장히 미웠거든요. 그렇죠. 당 외에선 김어준, 당 내에선 이해찬. 그러니까 닥치고 정치 책을 쓴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밀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등장시키기 위해서. 야, 그러면 대분이요 거의 이 김어준급인데요? 이야. 뉴스농장의 김어준급이에요. 야, 그때 당시만 김어준인데 왜 갑자기 박영선이 됐어? 뭘 박영선이야. 끝없는 프레임질. 자, 아무튼 정말. 김프로쇼를 즐겨 들어주시는 분들께 김프로쇼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걸 길게 쓸데리 없이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 댓글 뭐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 그래도 하나만 소개를 해드려야죠. 쭈야빠 님께서 김용민 브리핑에서 듣고 분석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더 자주 듣게 되어 너무 좋네요. 무리치 않고 밝을 분위기도 좋고 자주 듣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자주 찾아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QHXHDAUAS 뭔가 한글 키보드로 쓰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분석 그리고 정확히 들어맞는 결과 김프로쇼 마음에 드네요. 네. 노란 수박님 길게 써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뭐야? 야.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재주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독특한 재주야.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삐졌는데 지금 굴하지 않잖아. 트레이닝의 결과인 거지. 날마다 단단해지는. 오늘 전주 유세 현장에 가서 문재인 후보 직접 받고 악수까지 했음. 너무 잘생겼고 연설도 잘하셨음. 문바로서 행복 가득한 하루였음. 열기가 진짜 너무 뜨거웠음. 이거 영영님.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약간 유세하는 분하고 악수하면 약간 기분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국회의원 무슨 선거나 할 때 저는 옛날에 평생 이해찬 후보하고 한번 악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 뭔가 정말? 선거에 나온 사람과 악수해 본 거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일산 산 적이 있는데 저는 일산에서도 이제 지역은 덕양구 쪽은 아니었는데 그쪽에 유시민 의원이 나왔을 때 길 가다 악수한 적이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때 그 신림동의 고시촌에 제가 살 때였거든요. 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시촌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 때 야, 스토리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역을 이제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네. 지하철역을 막 터덜터덜 이제 출근하려고 막 가는데 그때 이해찬 의원이 아마 총선 때였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 정치인하고 악수를 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별로 영혼은 느껴지진 않았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악수만 했어. 난 길거리에서 그렇게 정치인을 유세 때 이렇게 만나봐서 악수하고 이런 적은 없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쉽지 않은 경험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에 한명숙과 홍사덕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일산에서. 근데 그때도 홍사덕 의원을 가까이서 봤는데 되게 시적이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막 유세를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아니 저 양반 정말 선비인가? 약간 좀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의원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긴 제가 주소가 뭐 옮겨놓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주소지도 아니어서 그랬는데 이해찬 의원을 그때 만나서 악수를 뭐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악수 한번 한 건데 그게 약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뭐 관악 뭐였겠죠? 네. 만약에 찍었으면 요 이해찬을 찍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악수 한번 했으니까. 악수 한번 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후보가 정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악수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제가 그걸 뭘 또 느꼈냐면 정세균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붙어서 이겼잖아. 종로에서 종로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세균 의원이 종로에서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딜 가면은 5분이고 3분이고 정세균 의원이 없던 적이 없어요. 무슨 어디 초등학교 행사, 무슨 구 무슨 행사, 동 행사 이런 데 보면은
정세기 의원이 언제나 와가지고 가리지 잠깐씩이라도? 않고 잠깐이라도 무조건 입고 그러니까 그걸 다져놓은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몇 장면들을 보고 저 양반 아니 되게 유하게 보이고 뭐 별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왜냐면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작으신데 약간 송혜 같은 스타일로. 그래서 되게 와 했는데 선거 나왔을 때 저거 무시 못하는데 했는데 진짜 오세훈 그 예상을 뒤엎고는 됐잖아요. 그런 게 종로구에서.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안철수 논란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네 줄 이만큼 깔았어요. 야. 자, 안철수 유치원 논란을 본인들은 어떻게 뭐 전혀 임팩트 없이 그냥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애가 없고 뭐 그런 거를 제 삶에서 체험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막 다가오지는 않았고 그냥 뭔가 실수했나 보다.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정도죠. 저는 진짜 너무 와서 박힌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는 진짜 너무 뭔가 세게 와서 박혔는데 어허. 이 이슈가 우리 젊은 엄마, 네. 젊은 부부들한테는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이게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좀 했어요. 그 논란을 요약하자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유세를 한 거예요. 박수를 막 받으면서. 헤어날 수 없는 무슨 매력 뭐 이런 농담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뭐 대머리의 뭐 매력이 뭐 헤어날 수 없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썰렁하게 하고는 그리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를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정리해서 썼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임에 가도록 이야기한 쪽에서 준비를 좀 뭐 하지 않았겠어요? 참모진에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연설문을 가서 이제 읽었을 텐데 거기서 얘기한 게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설은 자제하고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좀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뭔 소리야? 뭐 유치원 뭐 잘하게 주겠다는 건가 보네. 사립 그러니까 유치원 이렇게 이거를 듣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점심 식사들은 하셨죠? 제가 가끔씩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 하나 있습니다.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지금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비하면 유치원은 세력이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어린이집이 더 이제 수는 더 많거든요. 근데 유치원만 해도 병설이 있고 단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설은 학교, 보통 초중고에 붙어 있는 학교를 병설이라고 하고 단설은 독립으로 원장이 따로 있는 거를 단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유치원이라고 하면 공립 유치원이다. 그러면 공립 단설 유치원, 공립 병설 유치원 이렇게 있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공립과 사립이 있고 공립 안에 병설과 단설이 있는 그렇죠. 거네. 네. 근데 이제 병설은 우리가 흔히 봤잖아요. 네. 그냥 초등학교에 교실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1학년보다 밑에 있는 애들 네. 뭐 이렇게 20-30명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딸려 있는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고 그래요? 단설 유치원은 정말 그냥 공립 유치원인 거예요. 근데 공립 유치원은 싸잖아요. 거의 공짜에 가깝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래요? 몰라. 그렇죠. 이것도 내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지. 근데 이제 사립 유치원은 아침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방과학교가 없거든. 없어. 거기에 뭔가 특별 활동을 붙이려면 돈이 더 들어요. 어. 뭐 거기에 이제 뭐 체육 활동을 하거나 무슨 영어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클래스를 더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종일반처럼 이렇게 붙여서 뭐,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종일반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시간을 어쨌든 일하는 엄마들은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애를 데려와 오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 근데 보통 뭐 한두 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설 유치원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립 유치원은 그게 얼마 안 들어요. 특별 활동을 하는 게. 특별 활동을 해도 네. 그거 붙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단설을 더 많이 늘려야 그 방과 후도 늘어날 수 있고 싼 비용에 저렴한 비용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은 뭐냐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돌아가는 거에서 벗어나서 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 방학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길잖아. 그 유치원도 같이 놀아. 그때 같이 놀아. 그게 뭔 유치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유치원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네. 방학이 길어. 그리고 여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애들 그 초등학생들이 먹는 음식하고 애들이 먹는 음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영양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부실해요. 단설 유치원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듣고 정리해 볼게요. 어쨌건 공립사립과 공립 내 단설 병설이 있는데 병설은 여러 가지 면의 조건을 상당히 그 선호하는 유치원은 아니다. 단설이 많아지는 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좋다. 좋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보낼 거냐 조금 떨어지는 단설보다 떨어진 병설을 보낼 거냐는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름방학 길고 어쩌고 해도 돈이 안 들거든. 돈 차이가 많이 큰. 돈 차이가 크니까 그럴 거면 그냥 병설을 보내겠다. 근데 여기서는 엄마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요. 왜냐면 사립은 그래도 돈을 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짜여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니까 야 그래도 좀 조바심 있는 엄마들은 내 애가 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양하게 해주는 거는 돈을 좀 쓰더라도 사립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병설에 보내다가 아이 별로다 빼가지고 사립으로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필요 없고 그쵸?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시스템은 이해됐어. 단설을 보낼 때랑 사립을 보낼 때랑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거를 배운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많이 나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래서 영수증을 찍어 올리신 분이 있어요. 뭐 한 5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달에? 그렇죠. 달에. 그리고 지금은 유치원 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려면 사립을 넣으려고 해도 추첨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미리 뭐 번호를 그러니까 그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많이 적구나. 2015년 기준으로 한 9,000개 정도 있어요. 8,900 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단설, 공립 단설 유치원이 3%밖에 없어. 30이 아니고 3%? 3%.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냥 거예요. 없다고 봐도 되네?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사립이고 그 중에 한 뭐 4천 몇 개인가가 이제 뭐 공립인데 그러면 이제 병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학교만으로 쳐도 뭐 사람들이 많이 주고 학교도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가 모자라서. 학급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아직 수용 못하는 판에 병설 유치원을 더 늘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교실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사립을 보내게 되면 일단 질은 뭐 가르치는 게 프로그램도 많고 돈을 내는 거니까 좋기는 할 텐데 돈이 일단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를 이제 2명, 3명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공립을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돈이 적게 드니까. 근데 공립은 병설과 단설이 있는데 단설이 훨씬 더 선호해요. 근데 꼴랑 3%라며. 3%밖에 없으니까 못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거의 정도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또 맞은 거예요. 어. 공립 단설을 보내는 건 정말 로또고 병설 자체도 로또인데 병설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막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통틀어도 유치원을 보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어린이집에다가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과 유치원을 안 어린이집이 보내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거든요. 저 로또 맞은 거지. 그러네. 나도 이거 추첨했는데 뭐 대기 번호가 100 몇 번이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앞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지고 됐어요. 근데 고민인 거예요. 유치원을 보낼 나이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립 유치원을 보내자니 부담이 많고 그렇지. 공립 유치원은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린이집에 놔두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 가면 뭔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내는 거를 못하는 게 있기는 한데
마음이 좋지 않지. 우리 애가 나이가 차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은 못 가고 유치원을 가면 더 이거 그 나이에 맞게 배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친구들도 유치원 가고 할 텐데 우리 그렇지. 애만 어린이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립을 못 보니까 이런 거 짜증 빵 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딜 보내긴 보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국공립이 나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금 그냥 그러면 뭐 애들이 뭐 그거 뭐 배운다고 얼마나 저기 되게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게 더 좋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냥 어린이집에 놔두거나 국공립을 보내가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3%밖에 안 되는 단설 유치원. 근데 또 토를 달았죠. 대형 단설 유치원의 신설은 자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지. 그 원장들한테는 박수 받겠지만.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류탄을 던질만 하네. 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뭐 병설 유치원을 줄이겠다고 했다고 이제 기사들을 썼다가 이게 단설로 고치고 했는데 병설 단설 누가 알아 이거를. 그렇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공립 유치원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수류탄을 맞을만 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 같은 부모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썩 뭐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와닿지 않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었던 그렇죠. 건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의해서 뭔가 그 가정이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보육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을 뭐 확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복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런 단설 유치원을 늘리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더 맞는 방향인 건데 그렇죠. 사립에 가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한 건데 그게 사실 완전 에러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돈도 적게 들면서 나름대로 질도 독자적으로 그렇죠. 거기 이제 대형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 사설도 있거든요. 그럼 대형은 어떻게 할 거야? 대형 사설은. 그렇지. 근데 대형 그 단설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려면 사실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나라가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예를 들어 뉴타운 같은 거 할 때 같이 계획을 해서 짓는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당장 갑자기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를 뭐 몇 년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뭐 아동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대형 단설, 대신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어떻게 많이 세울 것인가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을 세우는 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차선책은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당장 하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드니까 바우처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에 볼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바우처를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산택할 테니까 바우처 나오는 만큼 그리고 이거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사설 유치원에다 쓰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데다가 쓰든지 그치. 할 수 있는 걸 정해놓고 바우처를 주라.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쓰겠다라는 게 만족도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는 건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안철수 쪽에서 이제 부랴부랴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 다음날 해명했나? 간담회를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다 봤잖아. 1시간 반 거 하나 다 봤어. 잘못 건드렸어. 아니, 안철수가 왜냐면 뭐라고 사람을. 해명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앞에 한 20분 정도 안철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갔고, 다음 일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들이 막 개떼같이 막 달려들어갖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하고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얘기를 했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받는 거예요. 지금 사안의 본질이 뭐고,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뭐고, 뭐 때문에 답답해 하는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캐치를 명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구나. 안철수 의원이 해명했던 워딩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때 들었던 것 중에?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대형 단설의 경우는 대형이니까 이게 뭔가 지진이 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형 단설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대형 사설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부랴부랴 해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병설 유치원을 대폭 늘리겠다.
병설을 6,000개 늘리겠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을 한 40% 정도까지 늘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개떼같이 불렀다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대로를 건너가지고 우리 집 옆에 있는 학교를 못 간다. 학교가 모자라서. 우리는 길을 건너서 위험하지만 저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도 지금 이렇게 못 다니는데 유치원을 여기다가 어떻게 늘릴 거냐. 그랬더니 이제 해명을 한 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들도 있다. 가능한 지역들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 아나님만 못한 소리를 계속했구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우처를 주는 게 낫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우처다. 왜냐하면 나는 병서를 보내다가 애가 이거 너무 노는 것 같아가지고 뭘 좀 가르쳐야 돼서 사설 유치원으로 우리 그냥 다시 보내기로 했다.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바우처를 차라리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낫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내고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거는 긴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장 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어쨌든 긴 안목으로 봐야 되니까 내가 당장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된다. 탁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만이니까 엄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김프로 혈압 오른 것 같아. 너무 열받았어, 진짜. 지금 조금만 캄다운해요. 이제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립 공립 저기 없이 그 유치원 단계부터 나라가 전부 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다 공교육으로 하듯이 유치원 단계도 다 공교육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해명을 또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를 공립으로 보내든 사립으로 보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또 난리가 났어. 무슨 소리냐 그게. 공립 지금 초등학교하고 사립 초등학교는 지금 굉장히 다르다. 그거는 내 조금 알아. 친구들이 공립이랑 사립 보낸 애들이 있으니까. 공립이랑 사립은 금액이 1, 20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차이 나요. 몇 천만 원 차이 나. 근데 여유가 되면 사립을 당연히 보내고 싶어 하죠. 근데 못 보내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공립을 많이 보내는 건데 공립을 하겠다는데 지금 9,000개 가까이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사립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서 얘기한 뒤에 부분이 더 저는 크다고 봐요. 뭐야 또?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거 원장님들한테 받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립 유치원들은 약간의 규제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저희 작은 형수님이 원장님이에요. 유치원, 네, 사립 유치원 원장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던 분이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에서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세금이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거는 나라에 어떻게 신고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들었지? 했더니 사립 유치원들마다 나라한테 돈을 일부 지원받으면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받더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전용해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그치. 네. 항목도 정해놓고 뭐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따르게 쓰지 못하도록 해서 사립 유치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시설도 우리가 투자했고 이걸 운영도 우리가 하는데 지원 받은 거 우리가 알아서 쓸 일이지 왜 재산권을 니네가 그렇게 재단해가지고 규제를 하냐. 그것도 일부에서는 사실 맞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건데 여기서 뭐 아주 심한 비위만 없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공립 유치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의 차원에서 이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없애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 지원해주고 지원금 니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 그리고 뭐 특성화 나름대로 무슨 영어 유치원이든 무슨 체육 유치원이든 이런 거 만들면 니네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돈을 주면서 규제를 안 하면 공교육 민영화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유치원 입장하는 입장에서는 쌍수를 두고 찬성할 일이고 환호할 일이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돈이 올라가. 그럼. 말도 안 지금도 되지. 비싼데 규제를 받는 지금도 이게 잘 되는지 그리고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애들 때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한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다 풀어주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공립 당장 세워가지고 공교육 유치원들을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다 풀어주겠다고 한 거야. 당연히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좋아하지. 근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해명이야. 답답한 소리를 한 거구만.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약간의 지나간 이슈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받지 않아서 크게 일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불을 지른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나 너무 흥분했어? 엄청 놀랐어. 어우, 시끄러워. 자기 다 키웠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냐면 이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정한 경쟁을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그렇게 부합하는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실망을 했고 또 피부로 와닿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크게 실수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없어. 구체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뭉뚱그려가지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국공립 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겠다라는 공약은 아주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했고 디테일이 없지 아직은. 홍준표는 아예 디테일 뭐 언급도 잘 안 했어. 없죠. 언급도 안 했어. 뭐 다른 데도 찾아보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발표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만 갖다가 들이다 조지는 것도 형평성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사립유치원 원장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석연치 않은 해명 불충분한 해명을 한 거니까 그 자체로 본인이 뭔가 두드러 맞을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왜냐면 본인이 안철수 하면은 성공신화 뭔가 이런 서울대 나오고 성공한 벤처 사업가 이런 걸로 좋은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사실 딸의 송금한 뭐 재산 의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아내가 갑질. 뭐 갑질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이 사람이 우리 서민과는 크게 관련 없이 자란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혜나 어떤 이런 게 없구나, 경험이 없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 겹치다가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김미경 씨, 안철수 후보의 네. 부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따로 한 꼭질 떼기겠으니까.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근데 오늘, 이제 유치원 이슈는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고 그렇죠. 그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럴 만한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지. 저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있냐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전 일부 드러났다고 봐요. 그치. 근데 공익 내지는 공공복지, 그러니까 그 유아, 본인이 학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래, 5-5-2 시스템으로 간다며.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거의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학제에 실제로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이 공공성에 대한 생각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할 수 있죠. 나와서 해명을 할 때 차라리 사과를 하고. 그치, 깔끔하게 잘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해보니, 제가 얘기한 것이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얘기를 했으면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본인이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과를 하는 순간,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거기서 뭔가 모양새만 구길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하기보다는 뭔가 더 복잡한 뒤에 대책이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책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도 아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음 시간에도 저 할 말이 많아요. 사과하는 태도. 그분의 사과에 대해. 그분의 네. 사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철학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의원만을 막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를 삼거나 의지화가 좀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역시 중도야. 이래서 김프로. 진정한 중도이기 때문에.
그 당장 나부터라도 다음 토론회나 뭔가 볼 때 육아 정책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지 좀 자세히 볼 것 같아. 그랬으면 이제 좋겠어요. 김프로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좀 하시고 잠재적으로 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새겨들어야 돼요. 당신 일이야. 아닐 것 같지? 금방 온다고요. 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안철수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꼭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진정한 중도의 입장에서 여태 까고 그런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토론회나 뭐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네. 아무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찾아오고요. 저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